평생 교단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까요? 30년 경력의 한 퇴직 교사에게는 있었습니다. 바로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임대료와 존재조차 낯설었던 세금 고지서였습니다. 명예롭게 퇴직하고 시끄러운 학교를 벗어나 향긋한 커피향과 좋은 음악, 책이 있는 나만의 아늑한 공간을 열겠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그리는 가장 낭만적인 꿈입니다. 하지만 그 꿈의 이면에는 실버 파산이라는 차가운 현실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다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이라는 든든한 방패만 믿고 카페 창업이라는 전쟁터에 뛰어들었던 한 퇴직 교사의 1년간의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진짜 비용과 사무치는 후회의 눈물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30여 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명예퇴직한 김은숙 선생님입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씨름하던 그 열정적인 에너지를 이제 오롯이 자신만의 공간을 가꾸는 데 쏟고 싶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공무원 연금이 있으니 기본적인 생활은 충분히 안정적일 것이고 수중에 있는 1억 원의 저금은 오랜 꿈을 실현시켜줄 든든한 자산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처음부터 프랜차이즈 카페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한 프랜차이즈의 경우 15평 기준 1억 2천만 원 정도의 창업 비용이 든다는 정보도 보았지만 규격화된 인테리어와 정해진 메뉴가 그녀의 마음을 끌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이름과 내 감성이 오롯이 담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공간을 만들고 싶다. 는 자부심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대학가 근처 한적한 골목길에 자리한 작은 상가를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낡은 담벼락과 나무가 좋았고 오가는 젊은이들의 활기가 좋아 보였습니다. 주변에 큰 경쟁 카페가 없다는 것만 확인하고는 생각보다 높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분위기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며 성급하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갑을 여는 사람들인지 그들이 선호하는 커피 가격대는 얼마인지 같은 냉정한 데이터는 그녀의 낭만적인 계획 속에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바람대로 카페는 따뜻한 조명과 손때 묻은 책들로 채워졌습니다. 오픈 첫 달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왔고 카페가 너무 예뻐요. 라는 칭찬 한마디에 김 선생님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고된 노동의 피로감도 잊은 채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리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새벽 시장에 나가 재료를 사오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말 처음으로 정산 프로그램을 돌려본 김 선생님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월 매출 800만 원. 나쁘지 않은 시작이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서부터 끝이 보이지 않는 빼기가 시작됐습니다. 하루 200잔의 커피를 팔아도 사장 손에 155만 원이 남는다는 기사가 더는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았습니다. 재료비로 약 35%인 280만 원이 빠져나갔고 매달 어김없이 250만 원의 월세가 그리고 관리비와 공과금으로 50만 원이 추가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돈은 200만 원 남짓. 대한민국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한 달치 인건비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를 덮친 것은 세금이라는 이름의 불청객이었습니다. 교사 시절에는 급여 명세서 속 작은 숫자일 뿐이었던 세금이 이제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라는 이름의 거대한 괴물로 다가왔습니다. 한 컨설팅 자료에서 월 매출 2,200만 원을 올려도 세금으로만 220만 원을 따로 떼어놔야 한다는 글을 봤을 땐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의 10%를 꼬박꼬박 내야 하는 부가세와 언젠가 날아올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은숙 선생님을 정말 무너뜨린 것은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37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한 선배 교사가 학생보다 무서운 게 진상 손님을 언급했던 말이 뼛속 깊이 사무쳤습니다. 다짜고짜 반말을 하는 중년 남성, 몇 시간씩 앉아 와이파이가 느리다고 소리치는 학생,
그리고 의도적으로 계산을 피하려다 들키자 오히려 큰 소리를 내는 손님까지. 학생을 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모멸감과 무력감에 밤마다 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결국 1년 후 김 선생님은 늘어나는 카드빚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퇴직금의 절반 이상이 인테리어 비용과 위약금, 밀린 공과금으로 허공에 사라졌습니다. 차라리 아이들 속 썩이는 게 100번 나았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며 이제는 텅 비어버린 통장을 보며 씁쓸하게 고백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은숙 선생님의 안타까운 1년을 따라가 봤습니다. 누군가는 준비가 부족했네라고 쉽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김 선생님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은퇴자들이 비슷한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실패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다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함정은 바로 매출을 내 돈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초보 창업자들이 눈앞에 찍히는 카드 결제액에 현혹됩니다. 하지만 진짜 내 돈은 모든 비용을 빼고 남은 마지막 숫자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고정비, 특히 임대료의 무서움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한 창업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최소 63잔의 커피를 팔기 전까지 내 월급은 0원이다. 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전까지 내가 흘리는 모든 땀은 건물주와 직원 그리고 국가의 몫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경험의 가치를 얕보는 것입니다. 한 창업 전문가는 장사에 반 미쳐 있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회사 밖은 지옥이라는 표현은 이미 유명합니다. 안정적인 조직의 보호막이 사라진 자영업의 세계는 매일이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우리는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막연한 꿈이 아닌 실패하지 않는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한 4단계 현실 점검 리스트를 제안합니다. 첫째, 창업이 아닌 취업부터 하십시오. 당장 가게부터 알아보지 마시고 관심 있는 상권의 개인 카페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직원으로 일해 보십시오. 커피 제조 기술뿐만 아니라 하루에 몇 잔까지 커피를 만들어야 내 몸이 버틸 수 있는지,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진짜 문제 손님은 어떤 유형인지 온몸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수업료입니다. 둘째, 상권 분석을 마치 입시 공부처럼 하십시오. 김 선생님처럼 분위기에 취해 계약하지 마십시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상권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보십시오. 관심 지역의 유동인구수, 시간대별 특징, 주변 아파트 세대수, 경쟁업체 수와 평균 매출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카페가 어울릴지 저가, 프랜차이즈가 유리할지는 그 데이터를 분석한 뒤에 내려야 할 결론입니다. 셋째, 나의 현실부터 냉정하게 점검하십시오. 창업 자금으로 퇴직금 전액을 쏟아붓는 것은 도박과 같습니다. 내가 매달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하고 최악의 경우 그 돈만으로 생활이 가능한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당장 소진하지 않고 IRP 계좌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 모의 창업으로 예방주사를 맞으십시오. 엑셀을 켜고 나만의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2단계에서 분석한 상권의 가장 보수적인 매출을 가정하고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세금 등을 하나하나 입력해 보세요. 이 간단한 시뮬레이션만으로도 막연했던 환상은 상당 부분 깨지게 될 것입니다. 99%가 망한다. 는 전문가의 경고는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는 1%가 되기 위해 얼마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애정 어린 조언입니다. 퇴직 후의 삶을 향긋한 커피 향으로 채우고 싶은 그 꿈은 정말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지키기 위해서는 낭만적인 스케치북 대신 차가운 숫자가 적힌 손익계산서를 먼저 펼쳐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평생 누군가를 가르쳤던 그 지혜와 성실함으로 이제는 슬기로운 은퇴 생활이라는 새로운 과목을 스스로에게 가르칠 때입니다. 데이터로 분석하고 몸으로 체험하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소중한 퇴직금과 남은 인생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김은숙 선생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이 실패의 교훈이 아닌 성공의 결실을 맺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여러분만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